2023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 문항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모의고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모의고사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부터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4월 모의고사에는 9번 문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음 보는 문항 형태인데 맞을 경우와 틀릴 경우 오른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문항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으로 변형돼서 출제되더라도 기존에 학습했던 개념을 토대로 좀 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지리 문제 출제 비중이 항상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요. 단순히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다른 요소랑 결합하여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랑 연관지역, 지역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부터 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4번 문항,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에 대한 문항인데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A에서 D는 각각 1차 금속, 그리고 의복, 자동차, 그리고 전자부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D의 내용은 읽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정답은 먼저 공개할게요. 정답은 5번에 해당되고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A, 경기에서 가장 높은 B 먼저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A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은 소비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자랑 좀 만나는 시장이 중요시되는 A가 의복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좀 많이 발달한 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서울과 가까워서 생기는 여러 가지 좀 통신 관련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의 B는 전자부품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경북에서 높은 B 방금 얘기했고요. 경북에서 전자부품처럼 함께 높은 D의 경우에는요. 경북이 가장 높은 게 있었죠. 그 제철이요. 그래서 1차 금속으로 대표되는 제철, 그러니까 1차 금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철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D가 1차 금속이에요. 그래서 1차 금속이 특히 경북에서는 포항 제철이 유명한데요. 포항의 제철. 포항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포항, 경북의 포항, 그리고 전남의 광양, 그리고 충남의 당진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자연스럽게 잘 안 써지네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하나씩 풀이를 하면요. 1번은 A. 의복은 원료지향형이 아니라 시장지향형으로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적한지 지향형은 전자보다는 1차 금속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출 수입을 통해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의복이 전자보다 높은 게 아니라 전자가 의복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 최종 제품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B 전자랑 C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C 자동차의 무게가 더 무겁고 부피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 2, 3, 4번은 틀리고 마지막 5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D에서 생산된 제품 1차 금속, 제철. 그래서 철강은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5번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거 수능 특강에서 찾아봤는데요. 올해 수능 특강 113쪽에 4번 문제가 해당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이고요. 시도별 출하액을 물어보는데 이것도 역시 의복, 자동차, 1차 금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의 경우 가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가는 그래서 의복. 그 다음에 나의 경우 경북, 충남, 전남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아까 경북의 포항,
그리고 충남의 당진, 그리고 전남의 광양을 얘기했었던 1차 금속에 나는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울산이 높은데 울산 외에도 경기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은 자동차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옳은 걸 찾아보면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 비교하는 게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산지 지형에 대한 문항이고요. 7번 문제, 이번 모의고사 7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구간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정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는 모든 위치가 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간쯤부터 동해안까지 계속 높은 모습이고요. 나는 가운데 정도만 높게 나타나고 다는 동쪽으로 갈수록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동고서저의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1차 산맥의 위치를 알고 있냐가 좀 관건인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1차 산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차 산맥 분포로 봤을 때 A 위치에는 북동쪽에 높은 산들이 있다 보니까 가가 A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 부분에 높은 산이 나타나는 B가 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좀 위치를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소백산맥이죠. 그래서 가운데쯤 소백산맥이 있고 그리고 진안고원이 나타나는 C가 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가는 A, 나는 C, 다는 B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거를 수능특강에서 찾아보면요. 수능특강 31쪽에 5번이 해당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AC 구간 중 하나를 나타낸 건데 아까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의 기역 가운데가 높고요. 그리고 나는 동쪽으로 갈수록 높고요. 동고서저. 그 다음에 다는 한 중간쯤부터 계속 높은 지형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다는 A에 연결할 수 있고요. 요 중에 높은 산맥들 여기는 D로 표시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산맥이 낭림, 그리고 함경, 그리고 마천령 산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동고서저 지형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B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에 해당할 거예요. 태백산맥. 그리고 마지막 가는 가운데쯤이 좀 높은 모습이죠. 그래서 소백산맥이 있는 C가 해당합니다. 소백산맥은 좀 자세히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얘기 안 했네요. 정답을 보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속한 산맥은 1차 산맥에 해당한다 하는데 아까 니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랑 C에 있는 니은 소백산맥이죠. 그래서 소백산맥은 1차 산맥에 해당한다가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1번은 가는 다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이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연결했기 때문에 아닌 거 알 수 있고요. 기역이 속한 산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역은 아까 우리 소백산맥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랴오퉁 방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국 방향의 산맥에 해당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기는 디귿은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아니지요. 더 위쪽에 있는 백두산이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가에서 다를 각각 구하고 A에서 C를 각각 뭔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모의고사나 수능에 발전량보다는 공급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요. 공급량은 소비량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발전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지역에서 얼마나 해당 자원을 이용해서 좀 발전을 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다 중에 가장 발전량 총량이 많은 가의 경우 지금 지역이 영남, 충남, 호남 중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발전량이 가장 많은 지역 가는 영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많이 쓰이는이 아니라 많이 발전되는 발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비중이 나타나는 A가 영남에서 가장 많이 발전되는 자원인 원자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남 쪽에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A가 원자력인 걸 알고 나면, 여기다 A라고 써놓을게요. 자, A가 원자력인 걸 알고 나면 A가 나타나지 않는 나가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지역을 골라주면 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충청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남은 호남권이 다에 해당하고요. 자, 그러면 나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B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B의 경우 충청도에서는 그 화력 발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석탄을 좀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고요. 석탄이 B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C는 자연스럽게 천연가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보도록 할 건데요. 보기를. 정답은 4번이었고요. 나머지 틀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가는 충청권이 아니라 영남권이고요. 나는 호남권이 아니라 충청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A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하는데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C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A랑 B가 각각 석탄이랑 원자력이었는데 석탄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았죠. 그래서 석탄, B가 A보다 배출량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쓰였어야 됐겠네요. 그 다음에 상용화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상용화 시기는 이 셋 중에서는요. 석탄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요. 석탄이 1순위. 다른 색깔로 쓸까요? 자, 석탄이 1순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2순위.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3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 뒤에 더 최근에 나타난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석탄이랑 석유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C랑 B가 아까 천연가스랑 원자력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좀 외우는 거 그거 해보면 반대로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다고 골라주시면 돼요. 유사 문제 한번 풀이해봤고요. 유사 문제래 4월 문제 풀이해봤고요. 이거랑 유사한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수능 특강 106쪽에 보면요. 1차 에너지연별 공급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에너지연별 발전량이 아닌 공급량이어서
다루는 내용 자체는 완전 같지는 않은데 문항의 형태가 좀 유사하게 나온 걸로 볼 수 있어요. 지역과 그리고 자원을 서로 가로축, 세로축에 놔서 비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정답은 2번에 해당하고요. 전반적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울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비가 뭔지 골라야 되는데 위 지금 글이 좀 안 보이긴 한데 자, 비가 석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소비량이랑 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울산에서는 석유를 유독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울산에서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고르기 편한 원자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이 잘 안 그어지네요. 아까 얘기할 때 원자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좀 얘기했었는데요. 울산이랑 부산 등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반면에 경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는 전남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경남에 원자력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경남에 없는 D번이 원자력에 해당될 듯 합니다. 원자력 D. 자, 그리고 울산에서 이게 D였죠? 원자력. 자, 울산에서 아까 석유가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흰색은 그러면 울산에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고 천연가스가 생산되다 보니까 C가 천연가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남에서 가장 높은 A는 석탄이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좀 나누고 가로축, 세로축, 지역과 자원을 연결하는 문제 유형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요. 올해 4월에 등장했던 발전량보다는 방금 풀이한 수능 특강의 공급량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당히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랑 수능 특강이 유사하게 나온 문제예요. 다른 문항보다도 거의 흡사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천 상류랑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감조하천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A에서 C 지점은 각각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 지점 중 하나이고요.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항입니다. 풀이 좀 해볼게요. 정답 먼저 띄워놓고 할게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위 변화 얘기가 나옵니다. 왼쪽에. 그래서 수위가 많이 변하는 게 A, 그리고 두 번째로 변하는 게 C, 그리고 거의 수위가 변하지 않는 게 B, 이 순으로 나타내네요. 자, 그래서 특정한 날짜에 같은 강에서 수위 변화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는데 이게 한강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 그림에서. 한강에서 바다 쪽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상류 쪽에 가까울수록 좀 바다의 영향력이 달라지는데요. 한강은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 가까운 가일수록 그러니까 바다 쪽에 가까울수록 좀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다에 의해서 수위 변화가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다 쪽일수록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연결을 해보면요. 수위 변화가 가장 큰 A가 가, 그리고 수위 변화가 가장 작은 B가 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나타나는 C가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밑에 옳은 것을 좀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는 A, 다는 B였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물의 염도가 높냐라고 하는데 A가 바닷가에 가깝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상류일수록 퇴적물이 아직 큰 상태고요. 하류로 갈수록 서로 부딪히면서 침식이 되어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한마디로 C의 입자 크기가 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더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하구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B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C는 더 멀다가 틀린 말이 됩니다. 더 가깝다가 돼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는 얼마나 비슷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게 수능 특강 올해 거 40쪽에 나와 있는 문항이고요. 아까랑 거의 유사합니다. 일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A에서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는데 B는 안 왔다고 하네요. 답은 4번이고, 자, 보면은 왼쪽 그래프 A, B, C 변동이 큰 거, 작은 거, 없는 거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강도 한강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변동 큰 순으로 보면요. 뭐 C, 그리고 B, A 순이네요. 그러면 변동이 제일 큰 게 C니까 한강에 가까운 거 C, 중간은 B, 그리고 제일 변화가 없어서 한강에 가까운 게 아니었네요. 아까 바다에 가까운 게 C,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먼 게 A.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면 C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하천 하류에 더 가깝기 때문에 C는 작다가 4번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특히 연계율이 높았던 문항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의 좀 중요성을 알고 자세히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번 모의고사 12번 문항입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지역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는데 가에서 다와 A에서 C는 각각 강원, 경기, 경남 중 하나입니다. 정답을 띄워야 되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풀이 좀 해볼게요.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지역 인구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군지역과 100만 명 이상 시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나는 군지역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도 없습니다. 반면에 가랑 다는 100만 명 이상 지역이 많은데 특히 가는 100만 명뿐만 아니라 50에서 100만 명도 많아요. 다에 비해서. 그리고 가는 군지역이 거의 없어요. 자, 이를 통해 50에서 100만 이상이 제일 많고 군지역이 없는 가가 위에 써져 있는 강원, 경기, 경남 중에 경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지역이 가장 많은 나가 강원, 경기, 경남 중에 강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는 경남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A, B, C도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도별 인구 구매 상위 3개 도시의 인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A는 1, 2, 3등까지 전부 100만이 넘고요. B는 1등 도시만 100만이 넘고요. C는 1, 2, 3등 도시까지 전부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C 제일 적은 지역이 강원도, 그리고 세 군데 다 100만이 넘는 A가 경기도, 그 다음에 한 군데만 100만이 넘는 B가 경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1, 2, 3위 도시를 좀 얘기해보면요. A 경기에서 1, 2, 3위는 각각 수원, 고양, 용인입니다. 119만, 108만, 107만 정도입니다. B 경남의 1, 2, 3위 도시는요. 1위 창원 102만, 그리고 2위 김해 54만, 그리고 3위 양산 35만입니다. 그 다음에 C 강원도의 1, 2, 3위 도시는요.
원주, 춘천, 강릉 순이고요. 각각 36만, 29만, 21만입니다. 네, 정확하게 외우기보다도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얼마나 있냐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토대로 옳은 곳을 좀 골라보면요. 정답이 1번이었는데 경기는 경남보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수가 많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랑 가의 총인구를 비교하면요. 강원이 경기보다 총인구가 많지 않죠. 그래서 틀린 말. 그리고 경기도와 경남의 행정구역의 경계는 맞닿아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남은 강원보다 군지역 인구 비율이 적죠. 강원이 군이 많았죠. 그 다음에 ABC 연결하는 건 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수능특강 문항을 볼게요. 수능특강 77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간략한 문제로 되어 있네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군별 인구 및 도시수를 비교하는 문제고요. 정답은 역시 1번이고요. 수도권은 100만 명 이상 도시가 16개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강원, 제주권 빼고 나머지 영남, 충청, 호남이 지금 비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 100만 명 이상이 8개 이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좀 적은데 그래서 가가 영남, 충청, 호남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은 영남권 인구가 좀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들이 많은 영남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번 중에 일단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비교하였을 때 나는 100만 명이랑 50만 명이 각각 한 2개씩 정도로 많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하나, 그리고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도시수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끝에 있는 20만 명 미만 도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걸 토대로 50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좀 많이 몰려있는 나가 충청권, 그리고 50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적은 다가 호남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는 크고 작은 도시는 작은, 좀 격차가 크더라고요. 나머지 도시에 비해. 자, 그래서 이런 도시 특성도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지역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지역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꽤 수능특강이랑 유사하게 나온 문항이더라고요. 강원도의 시군별 산업 및 인구 구조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번 18번 문제였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광업,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3차 산업이죠. 아까는 2차 산업. 지금은 3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성비는 남촌지, 여촌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성비가 여자 100일 때 남자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100을 넘어가면 남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다가 남초가 많이 나타난 지역에 해당하고요. 자, 먼저 밑에 있는 그림의 A, B, C를 보면요. A는 양구, 그리고 B는 강릉, 그리고 마지막 C는 삼척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기본으로 알 때 이 지역별 위에처럼 특성이랑 좀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지역지리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특성을 봤을 때 강릉에 다들 좀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 세 지역 중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좀 많이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나가 강릉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비 먼저 가볼까요? 성비 가나다 중에 다가 가장 높았었고요. 물론 가도 남초긴 하고요. 자, 근데 특히 남자 비율이 높은 데가 어디가 나타나냐면요. 일단은 군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접경지역 쪽, 군사지역 쪽이 많이 해당하고요. 혹은 좀 공업이 많이 발달한
뭐 조선업이나 이런 식의 남자들이 좀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공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도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특히 양구가 38선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남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가 다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척은 광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에서 광업이 발달한 지역은 삼척, 강릉, 영월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삼척이 가장 세 군데 중에서는 발달했기 때문에 가가 삼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비에서 가가 꽤 높게 나왔었잖아요. 광업에 남자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삼척에서도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18번 문항이랑 유사한 수능 특강 165번의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랑 유사한 보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광업이랑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성비 얘기가 나오고요. 그 외에 제조업, 그리고 반면적 비율, 노령화 지수 등의 보기도 추가로 있네요. 자, 그럼 위에부터 보면요. 가는 원주랑 춘천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나는 삼척이랑 강릉 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는 좀 38선 지역에 가까운 화천이랑 인제, 양구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제일 유사한 다. 이쪽이 위에 쪽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 중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광업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광업보다는 좀 제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는 춘천이랑 원주 쪽이 지금 칠해져 있는데 여기는 제조업은 좀 이쪽이었었잖아요. 광업은 이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광업보다는 제조업이 발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 2, 3번 둘 다 제조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 광업이냐 숙박업이냐에 따라 좀 다를 건데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높게 나타나려면요. 해안가를 따라 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좀 이 안쪽 지역들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숙박 음식점이 아닌 광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대도시권의 특징에 대한 문항이고요. 요것도 수능 특강이랑 정말 동일하게 나온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이 동일해요. 형태는 좀 다르지만. 가에서 다는 가평, 성남, 화성 지역이고요. 인구 변화랑 2차 산업 종사자, 통근 통학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가 지역의 경우 199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을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는 1990년경 이후로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는 빠르게 증가했다기보다는 이전에 높았었는지 좀 현재 유지하는 추세고요. 높아지다가 유지하는 추세고요. 다는 한결같이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옆에 있는 지역 특성에서도 가는 2차 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나는 서울로 통근 통학을 많이 하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지역인 가평, 성남, 화성 중에 골라보면요. 서울로 가장 통근 통학을 많이 하는 나는요. 서울의 위성도시 중 베드타운 역할, 침상도시 역할을 하는 성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 다 모두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낮은데요. 둘 중에서도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가가 화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화성은 동탄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좀 최근에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은 인구 변화가 거의 없으며 서울로의 통곡통학 인구 비율도 낮은데 2차 산업, 그러니까 공업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은 단은 가평에 해당합니다. 가라고만 써놓을게요. 평도 써야겠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를 풀이해보면요. 화성은 성남보다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요. 화성이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죠. 경기도 도시 중에는. 그 다음에 나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인구가 많았고요. 화성은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다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죠. 화성은 아파트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가평은 보통 우리가 놀러가는 펜션 등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성남은 다 가평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죠. 방금 1차 산업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표시를 좀 잘못했네요. 이거는 낮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말이랑 다르게 X를 쳐버렸네요. 화성의 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표시를 잘못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문항이 수능 특강 87쪽에 나오는데요. 2번 문항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냈고요. 시기별 인구 증가율, 그리고 통근 통학지별 인구 비율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지역이 색칠되어 있어요. 이름이 제시되지 않고. 근데 이 지역을 하나씩 보면요. 성남, 화성, 가평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뭔지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자, 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한 요쯤? 여기가 인구 증가율이 높고요. 반면에 나는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인구 증가율이 높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기에 인구가 증가한 가가 성남, 잘 안 써지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늦은 시기에 2기 신도시가 발달돼서 늦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나가 화성. 그리고 인구가 뭐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 다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다가 가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통해 풀 수도 있을 건데요. 가의 경우 서울로 가는 비율이 좀 높잖아요. 수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같은 시군으로 가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같은 시군에서 있는 비율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수능 특강에서 정답이 3번이 나오고요. 나랑 다를 비교해보면 나, 화성이 다 가평보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계속 설명을 했던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월 모의고사에 대한 좀 풀이를 했는데요.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능 연계 비율이 꽤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수능 특강을 좀 범위까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